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혀진 조약이랑 하나 비교를 해보죠. 미국과 중화민국 조약이 있습니다. 54년에 맺어졌고요. 카터가 문질러 버렸습니다. 1979년에. 그래서 그 1년 있다가 이제 파기된 거죠. 그때 1년 노티스 주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미국과 중화민국, 즉 미국과 대만 사이의 조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면 이게 한미 군사 조약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미군이 주둔하게 돼 있고요. 기지가 돼 있고 상호 방위가 돼 있어요. 단지 얼마나 이게 우리랑 다르냐면 동중국해 일대예요. 즉 서태평양 일대예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받으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랑 같이 싸워주겠다는 건데 여기는 서태평양 일대를 미국과 함께 싸운다야.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얼마나 평등한 동맹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부득부득 우남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저 나라 언제 다시 사람 사는 꼴 될지 저기 갸우뚱한 상태인데 그런 나라가 야 너희들 공격받으면 말이야 우리가 대서양 사이드에서 공격받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 너희들 그건 유럽이랑 같이 싸우고 태평양 사이드에서 공격받으면 말이야 캘리포니아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괌이라든지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갈게.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만과의 그 조약도 우리에 비하면은 격이 나죠. 1980년 카터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으로서 조약 파기를 통보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월권이죠. 미 대법원에 이게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 대법원이 이건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판결을 회피했어요. 이 조약에 보면 재밌는 게 이걸 이제 이게 팽구인가 그렇게 읽어요. 팽호. 근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 이름이 있죠. 이게 포르투갈이 많이 지배하던 데라. 페스카도레스. 1번 이 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의 1번이요. 페스카도레스. 이 미국이 방위해 주기로 한 지역이 페스카도레스하고 이 대만 본섬 2개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 고량주로 유명한 그 키먼 고량주, 금문도 고량주, 저게 2번이거든요. 후지안 쪽에 붙어 있는 거. 거기는 중국이 침공을 해도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3번 이건 마츠 열도입니다. 연강 열도인데 여기도 중국이 침공을 해도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8년에 중공이 이 마츠 열도하고 키먼 열도를 포격을 심하게 했었어요. 그때 미국은 안 움직였습니다. 1955년에 이 조약이 맺은 다음 해에 미 상원이 부과한 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미 상원은 본 조약이 기존 중공과 중화민국 주권 상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번이 페스카도레스 군도고요. 2번이 고량주로 유명한 금문 열도, 키먼 열도고요. 3번이 마츠 열도입니다. 이 페스카도레스 굉장히 참 아름다운 데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좀 평화스러워지면 한번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아열대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만과 관계돼서 비슷한 게 이제 우리도 그런데 이 미국이 굉장히 겁을 내는 그런 그 조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걸 안 맺으려고 막 난리를 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약이 이제 그 조인은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됐단 말이에요. 아까 보신 건 8월 8일 날 서울에서 가조인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 상하원에 넘겨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상원에서 오케이 해야 될 겁니다. 하원이라기보다 조약은. 그러니까 상원이 그거를 1월 24일인가 그 상원 다시 이렇게 소집되잖아요. 연초에. 연초에 소집되고 나서 바로 뭐라고 거기다 미국의 양해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 국가기록 문서에 보면 그 양해사항 그 문구만 있지 그 위아래에 있는 미국 쪽에 위아래에 있는 문구는 없어요.
그런데 조약은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인간의 보통 언어가 아니어갖고 그 한국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구를 보면 미국의 양해사항이라는 문구를 보면 그 이게 뭐야 하고 헷갈려요. 그러나 원문으로 그 조약을 그 조약의 뒤에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확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그 양해사안이라는 게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거기에 보면 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만 미국이 방위에 나선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안에 빨갱이들이 날뛰어갖고 내부에서 진짜 순수한 내전이 붙으면 미국은 방위에 안 나선다. 혹은 한국에 빨갱이들이 날뛰어갖고 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날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건 내전이잖아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침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1954년 1월인데 그 부관이 붙은 게 1954년 1월 현재 미국이 한국의 행정 관할 아래 있다라고 인정하는 영토 외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관해서는 미국이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뭘 걱정한 건지를 이게 보인다고 미국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워낙에 반공이고 반전체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를 점령을 해버렸어. 단독작전으로. 그래서 땡땡하고 인민군이 물러나가지고 해주 일대가 다 우리가 해서 해주 개성 일대가 한 4, 5년 지나가지고 인민군이 힘을 찾고 그걸 공격했어. 그러면 그때 미군이 나설 거냐 이거예요. 안 나선다 이거예요. 왜냐? 해주 개성은 1954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 선배 세대가 무지하게 전투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미국이 자동방으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에 대한 원초적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상원이 붙인 이 부관이 1월 5일쯤인가에 한국으로 1월 24일인가 붙이고 1월 25일에 한국에 건너오고 한국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오케이 그래 그 부관 붙여. 그래서 그게 다시 미국으로 건너온 게 2월 1일인가 되고 그러고 나서 2월 5일인가에 대통령의 비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은 그걸 조건부로 해서 비준을 조건부 비준 찬성을 했고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영문에는. 근데 우리 국가기록원 쪽에 보면 그런 건 다 없고 그 양해사항만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붙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가기록원. 실력이 없는 거지 뭐. 예. 그 정도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그 한미 동맹이 지금은 이제 핵동맹이 됐죠. 네, 핵동맹이 된 겁니다. 예, 세계 유일의 화끈한 양국 동맹이 더 화끈해졌습니다. 23년도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핵동맹이 됐고 이게 다면적 다중적 동맹이 됐죠. 경제, 기술, 과학 파트너이고 또 문화 가치의 전도사죠. 우리 한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서방 자유진영이 주도해온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인류 보편성을 가진다. 이것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개체성이 어떻고 진실 존중이 어떻고 공정시장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대중예술을 한다. 근데 저 나라가 한 70년 전에 엄청난 전화를 겪은 나라고 저 나라가 공산체제랑 맞서온 나라고 그 한국의 그 존재론적 히스토리랑 맞물려 가지고 그냥 BTS의 가사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 가치의 전도사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공급과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는 일본이 왜 여기에 끌려 들어왔냐. 삼국동맹에. 이거 삼국동맹으로 일본은 완전히 이제
딱 여기 한미동맹 하위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메시지가 그게 돼버린 거지. 야, 한미일 삼국체제에 너 지금 합류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합류해야 돼, 너. 그래서 너 무기들 좀 사고 말이야. 중국에 대한 중거리 타격 능력도 갖추고 말이야. MQ9도 갖추고 그래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너 이제 앞으로 갈라파고스 되는 거야. 그게 돼버린 거예요. 유럽에 대해서는 K무기 쓰면 러시아 막잖아. 빨리 사. 이게 된 거고. 동남아에 대해서는 K무기 쓰면 중국에 맞설 수 있잖아.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데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다루고 있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에 F-16 판다 그러잖아요. 최신형 팔겠죠. 70-72 F-16 9인가. 그거 팔면 당연히 FA-50 사죠. 당연히 사죠. 폴란드랑 똑같은 케이스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이집트에는 그거지. 여기는 항상 두길보기 하는 데라. 야, 우리 무기 쓰면서 그래도 미국 언저리에서 놀래? 아니면 너 중국 무기 쓰면서 왕따 될래?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편해. 엄청난 말하자면 벗을 구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956년 국군의 날 정할 때 같이 이제 현충일도 정했죠. 그때 현충원 자리 보러 다닐 때 우남이 승만이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직관과 같이 다니면서 동작동 현충원 그 자리를 정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충일을 정했죠. 거기에 이제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게 노르망디 상륙일에 맞춘 거죠. 노르망디 상륙일이 정식 명칭은 Operation Overlord고요. 통칭은 D-Day입니다. D-Day란 말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예.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6.25는 노르망디처럼 자유와 문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 작게는 그 소리고요. 크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바로 노르망디야. 대한민국이 바로 상륙 작전이야. 공산권을 파고드는 자유와 문명의 최전선이 바로 대한민국이야. 한국이 발판이 돼서 공산권의 자유와 문명이 전해질 거야. 1956년에 그 예언이 그로부터 30년 후에 실현된 거예요. 한국의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보고 중국이 개혁개방 간 거고요. 한국의 모델이 있고 중국이 개혁개방 가니까 베트남이 겁이 나서 곧바로 도이모이 따라왔고요. 80년대 초에. 그 도이모이가 지금 50년 지나가지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으로부터 F-16 도입까지 나간 거고요. 88 올림픽 때 와갖고 동구 사람들이 보고 뒤로 자빠져서 그게 동구권 붕괴의 결정적 방아쇠가 됐고요. 동구권이 붕괴하니까 소련이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미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 도미노 처음에 딱 친 게 한국이라니까요. 그 마지막에 딱 친 게.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노르망디, 우리 현충일, 우리 한국의 노르망디는 그럼 언제 제대로 작동한 거야? 제대로 작동한 게 바로 이 80년대 후반에 일어난 80년대 내내 일어난 중국 개혁개방, 그다음에 베트남 개혁개방, 동구권 해체, 소련 해체. 이게 한국의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 한국의 역할이에요. 예. 저는 미국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런 약간 정신병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인생 살아보면 큰 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견적 안 나오는 놈이 무서워. 사이즈 크고 몸집 크다고 무서운 게 아니야. 그건 견적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 견적이 안 나오는 놈이 제일 무서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어. 근데 이 나라가 미국을 협박해갖고 나 휴전 안 해. 나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그래서 상호 평등한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지가 고집해서 거기다 부득부득 무슨 구절까지 들어가 있냐. 야, 너희 괌, 하와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터지면 우리 달려가서 싸울게. 대서양 쪽은 우리 거기 갈 힘은 없어. 그런 구절까지 지가 부득부득 집어넣은 그런 도라이 같은 나라 아니에요. 38선을 돌파한 날이며 또한 동맹조약 서명일. 동맹조약 서명 언제 할까? 그거 10월 1일로 해. 왜? 묻지 말고 10월 1일로 해.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날이 겹친 거예요. 38선 돌파한 날과 동맹조약 서명일이 겹쳤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겹쳐서 수수께끼를 만들었지. 그걸 또 국군의 날로 만든 거 아니야. 노르망디 상륙일을 현충일로 만들고 자기 나라를 스스로 노르망디 상륙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참한데.
그러고 나서는 1954년 7월에 우나미 승만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 그 미국 상하 합동연설에서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미국은 공군과 해군만 내. 우리가 저기 중화민국이랑 해서 육군 내가 할고 중국 정리할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 내 이 말이 미친 소리 같이 들려더라도 이게 내 진심이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간다. 영원히 못 가는 거다. 언젠간 결판 지어야 될 일이다. 다 자기들 후배니까 자기 후배니까 우남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급성장했죠. 공산권의 거대한 충격 줘서 천지사방에 개혁개방 바람 넣고 동구소련 해체하고 중국, 베트남 개혁개방으로 몰고 그런 역할을 했죠. 정치민주화 100% 달성했고 경제 초고도화 이뤘고 가치문화 전도사 역할하고 군사지정학 무기공급 파트너라고요. 자, 이런 놈들이 북한 자유화까지 되면 어디까지 갈까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이게 그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분출되는 에너지가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담드립니다. 진정한 한국 현대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로 튀어서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견적이 안 나와요. 한국 사람이 제가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나오겠어요? 그 견적이 안 나오지? 예,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100%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미국한테 전작권을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반도 인근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이건 세계대전급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말을 했죠. 동북아시아 전체가 잿더미가 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런 전쟁을 우리가 왜 주도해요? 중국이 100% 민주화되기 전에는 그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전쟁에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도화선 뇌관은 바로 한반도인데. 예. 그럼 미국 보내놓으면 그 전쟁 안 터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터져요. 아예 미국을 붙들어 놓고 중국한테 야, 너희 그거 지금 도발하려고 그러지? 여기 주인공 와 있어. 여기 미국이야. 직접 해. 너희 저기 막 캠프 프리에 공격해갖고 미군 한 2만 명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너희가 직접 공격해서 오산 공군기지 공격해서 미국 군들 말이야 한 4, 5천 명 몰살시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러려고 그러고 하잖아. 그게 훨씬 낫다는 거야. 워낙 험한 애들이라. 저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면 전작권을 미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른바 자유공화파, 이른바 보수가 참 이게 그 모질이 같은 게 전작권 얘기가 나왔을 때, 야, 그 중국이 100% 민주화되기 전까지 전작권 갖고 왔다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지금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전작권을 못 갖고 오고요. 뭐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갖고 오고요. 그건 그건 기술적인 얘기고요. 본질이 뭐냐. 그거 다 돼 있어도 안 갖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안 갖고 와야 돼? 자유통일되고도 안 갖고 와야 돼요. 북한 자유화되고도. 중국이 100% 민주화될 때까지는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예. 두 아저씨들끼리 목숨 내놓고 싸워. 우리가 중간에 그걸 뜯어 말린다고 그 싸움 말릴 싸움도 못 되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기막힌 카드인데 이게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입니다.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좀 얄미운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야, 응징은 우리가 할게. 그런데 그 응징이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건 미국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과 전작권이 결합하는 거지. 이건 전쟁이 아니야. 그냥 응징작전이지. 푸틴도 말하잖아. 그냥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며 특수작전이라며 이건 응징작전이지 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갖고 있는 전작권에 해당이 안 돼. 그지? 미국 아저씨들. 우리 그냥 응징작전 할게. 근데 응징작전을 했다가 이게 전쟁으로 번지는 거? 응징이 정당한데 전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건 아저씨가 해줘야지. 미국한테 독박 씌우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지상 최강의 살벌한 그림이 나오죠. 중국하고 북한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윤석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치 안 보고 까버린다는 거 아니야.
10배, 100배로 미국이 오케이 하든 안 하든 바로 그거라니까. 사고 치는 놈 따로 번지는 것 막는 놈 따로 이게 역할을 나눠야 돼. 그러려면 전작권은 미국한테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응징하는 특수작전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중국이든 뭐든 간에 도발하면 국지전 각오하고 응징한다 이거야. 미국에 말려도 응징한다 이거야. 응징한다 이거야. 말릴 길도 없어. 통신 네트워크 링크K 우리가 운영해. 항법 우리가 운영해. 미사일 방어 우리가 운영해. 미국이 말릴 길도 없어. KF-21까지 뜨면은 공군 전력도 주저앉히지를 못해 미국이. 다른 건 다 주저앉혀도 KF-21과 FA-55 못 주저앉혀. 아마 F-16도 못 주저앉힐 거예요. 우리가 직접 손본 거라. 어떡할 텐데.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응징 특수작전 했는데 그거가 전면전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건 미국 아저씨 당신들이 해야지. 그러라고 우리가 전작권 준 거 아니야. 못 막으면 당신들이 전작권 행사해서 전쟁해야지. 얼마나 살벌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해야 대한민국 우뚝 서고 북한 자유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완전 바가지에 씌워야 돼. 응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뒷감당은 미국 너희가 해라. 그 대신에 전작권 너희가 갖고 가. 전작권은 갖고 가는데 응징 특수작전 권한은 우리가 유지한다. 알겠지? 그거예요. 전작권 너희가 갖고 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응징 특수작전 권한이야. 그 응징 특수작전이 전쟁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건 아저씨가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작권 갖고 오면 안 돼요. 응징 특수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즐거운 일이 있었죠? 오늘 천공3 중고도 방어 시스템 LSAM2 장거리 방어 체계, 그거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공2하고 LSAM1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천공2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버전의 레이더 파트는 그건 이미 천공3급이다. 그러니까 천공3은 미사일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바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게 천공3은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LSAM2는 이게 지금 LSAM1이 한 6, 70km 정도 고도에서 노려보잖아요. 대기권이 100km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은 외기권이 되는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탐지 추적하는 것도 레이더도 성격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저것도 성격이 달라지죠. 미사일도. 한 200km 정도까지 상공 200km 아마 여기로는 한 400km 정도 되겠죠. 3, 400km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좀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LSAM2는. 근데 세계에서 뭐 최강이 된다 그래요. 사드보다도 좋고 극초음속도 요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런 천궁2, 천궁3, LSAM1, LSAM2에서 옆구리로 번져갖고 저게 이제 함정에 적용되거든. 우리 구축함이나 호위함이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한국형 이지스가 나오는 거예요. 해상 이지스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든든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